한 이틀간 계속 이 장맛비가 내려서 되게 답답했었는데, 오늘 오전에는 이게 비가 잠시 소강 상태여서 하늘은 흐려 있는데 비는 이렇게 오지 않아서 화천의 그 산속길로 라이딩을 지금 다녀왔는데 참 좋더라고. 그 화천에 거기가 거래리에 보면 무궁화 동산이라고 있는데, 무궁화 꽃들이 참 이쁘게 잘 피어 있더라고 보니까. 거기가 무궁화 꽃도 종류가 되게 좀 다양해 보니까. 그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만들어 놨는 건가. 하얀색 꽃도 있고 분홍색 꽃도 있고 또 빨간색 꽃도 있고 또 꽃 색깔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꽃도 있고. 이 무궁화 꽃은 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봐야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게 꽃이거든. 그래서 자전거를 이제 옆에다 세워놓고 그 무궁화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좀 한참 동안 무궁화 꽃을 봤네. 그 생김새가 되게 아름답더라고.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근데 어떤 꽃들은 좀 멀리서 대충 봐야 또 그 아름다운 꽃들이 있거든. 그 벚꽃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서 보면은 좀 별로야. 근데 멀리 떨어져서 대충 보면 그래야 또 아름답게 보이더라고, 벚꽃은. 그리고 이제 그 거래리에서 그 반지 다리를 넘어가면 그 건너편 쪽에 보면은 그 연꽃 저수지가 또 이렇게 잘 돼 있거든. 그 연꽃 저수지 쪽으로 가니까 그 막 흰색 연꽃, 분홍색 연꽃들이 참 화사하게 펴 있더라고. 그 색깔이, 그 분홍색이라는 그 색깔이 되게 매혹적이야 보니까. 좀 사람을 좀 빨아들이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 그리고 그 꽃 안쪽에 그 어떤 노란색 그 수술이 있고, 또 그 안쪽에 보면 거가 씨앗이 맺히게 될 그 뭐 연밥이란가? 그 모양이, 이거 불교에서 그 상징으로 사용할 만한 그럴 만한 꽃인 것 같아, 이 연꽃은. 그러니까 이게 바닥 흙탕물에서 위쪽으로 그 연잎이 한참 올라와서 연잎이 탁 펼쳐져 있거든. 근데 연꽃은 그 연잎보다 더 높이 위쪽으로 더 올라와서 이 꽃을 딱 피니까, 그 연꽃 저수지 그쪽이 참 한참 넉넉히 봤네. 그리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많은 비가 오면 그 강물이 그 밑에 있는 물하고 위에 있는 물이 막 뒤섞이게 되거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평소에는 잘 볼 수 없었던 큰 물고기들이잖아. 막 팔뚝만한 물고기들, 그런 물고기들이 수면 가까이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더라고. 평상시에 같았으면은 그렇게 이렇게 낮 시간에 수면 가까이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헤엄치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거든. 근데 이렇게 물이 위아래가 막 섞이니까 그런 큰 물고기들도 여럿이 보이더라고. 한두 마리가 아니고. 그 큰 물고기들이 막 이렇게 S자를 그리면서 이렇게 유유히 헤엄치는 거 보니까 그 모습도 역시 아름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그 자기가 있으면 되게 아름답거든. 이게 무궁화 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무궁화 꽃이 있고, 연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연꽃이 있고, 그리고 물고기가 있어야 할 그 강에 그 물고기가 있으면 되게 아름답거든, 이게.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또 내 자신을 보면 역시 또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구나.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내가 서 있는 기분이야. 그러니까 이건 꼭 뭐하고 똑같냐면 나한테 딱 맞는 그 맞춤 옷, 나한테 딱 맞는 그 맞춤 옷을 내가 입었을 때 느끼는 딱 그 기분이거든. 그 시장이나 아니면 뭐 백화점 같은 데서 파는 기성품 옷하고 완전히 다르잖아. 내 몸에 치수를 딱 재서 내 몸에 딱 맞는 그 옷을 입고 있는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이 정도면 됐다. 더 바라면 죄받겠다. 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거든. 근데 우리가 우리 삶을 보면 이런 나한테 딱 맞는 맞춤 옷 같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니고 기성품 옷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기가 쉬워. 이 기성품 옷들을 보면 되게 보면 그 사이즈가 많지가 않아. 뭐 이렇게 100, 105, 110 이렇게 상의가 보면 이게 100, 105, 110 이렇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 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내 어깨 사이즈로 봐서는 나한테는 100이 맞거든. 근데 이게 허리 사이즈 좀 배가 좀 나와서 100은 또 이 배가 또 이렇게 안 맞아. 105가 맞다. 105는 돼야 또 맞는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105라는 그 옷을 상의를 사게 된다고. 그러면 이 어깨가 조금 이게 남아 이게. 내가 어깨가 넓지가 않아서. 이게 기성품 옷들은 이렇게 이따위라고. 이따위야 이따위. 근데 이제 나한테 맞춤은 내 몸에 딱 맞춘 옷은 이렇게 이렇게 어깨는 이렇게 100 사이즈에 맞게 딱 옷을 만들고 허리는 이렇게 105 사이즈에 맞게 딱 옷을 만들어 주니까 나한테 딱 맞는 이게 맞춤 옷이거든. 맞춤 옷. 그런 맞춤 옷 같은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 삶 보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삶이란 이러해야 된다라고 좀 각인시키는 게 있거든. 그런 것들이 보면 100, 105, 110과 같은 그런 기성품 같은 옷이거든. 그렇게 그 미디어를 통해서 기성품 같은 삶이라는 게 주는 메시지라는 게 되게 보면 천박해.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결국 돈에 관련된 메시지는 진짜 천박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 뭐냐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딱 이 메시지 하나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메시지에 뭐랄까 다 수긍을 해버려. 뭐 그렇지, 맞아.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계속 돈을 벌려고 해. 자기가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이따위는 아예 안중에도 없어. 그냥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돈을 벌려고 해. 돈에 환장을 하는 거야. 돈에 환장을 해. 그리고 그게 제대로 된 삶이라고 착각을 하지. TV에서 또는 뭐 유튜브에서 뭐 영화에서 동영상에서 계속 그렇게 각인을 시키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보면 그 기성품 옷 같은 삶이거든. 또 타인이라고 하는 관계라고 하는 것도 되게 천박해. 그런 기성품 같은 삶에서 주는 시그널이 뭐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 외로움은 악이다. 외로움은 무조건 피해야 된다. 즉 관계 속으로 들어가라.
이거거든, 메시지가. 진짜 이 천박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 왜냐면 사람은 그 개인은 다 그게 다르거든, 이게. 이렇게 그 타인과의 관계라는 게 그 필요한 양이라는 게 다르거든. 그 돈이 나한테 필요한 돈의 양이 다 사람마다 다 다르듯이. 근데 이 기성품 같은 삶은 그런 개인의 그 치수 같은 건 고려하지도 않아. 그냥 100, 105, 110 이걸 탁 던져놓고 네 몸을 이 옷에 맞춰 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나는 어깨는 100이고 허리는 105인데 이거 울먹 겨자 먹기로 105라는 옷을 사게 된다고. 그러면 이 어깨가 좀 남아가지고 되게 불편하거든. 뭐 이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그러니 그 외로움은 나쁜 거니까 이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아라. 이런 천박한 이 메시지를 준다고 이게. 근데 이게 맞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이제 구석기 시대까지 삶이라는 건 인간이 보면 최상위 포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대형 고양이과 동물들 그런 포식자들이 호시탐탐 인간을 노리니까 혼자 다녔다가는 그런 포식자들한테 밥이 되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란 말이 맞아. 혼자 다니면 생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지금 2020년 대한민국 가만히 봐봐. 그런 포식자 대형 고양이과 동물이 어디가 있어? 다 죽였잖아. 다 죽이고 몇 마리 안 남았거든. 그 몇 마리 안 남은 것들은 저 동물원에 있잖아. 포식자 자체가 없다고. 혼자 다닌다고 해서 생명의 위협을 전혀 안 받는다고. 그리고 또 그런 구석기 시대에는 함께 사냥을 해야 된다고. 함께 사냥을. 내가 사냥을 해야 될 대상이 이런 뭐 큰 초식동물이라고. 혼자서는 도저히 사냥을 할 수가 없어. 오히려 혼자 사냥하려고 했다가는 내가 당하기 쉬우니까 함께 사냥을 해야 됐다고. 함께. 근데 지금은 함께 사냥할 일이 뭐가 있어? 그냥 버튼 몇 개만 누르면 집 앞까지 그런 음식물들이 다 배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더 이상 이게 맞는 말이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나한테 맞춤 옷 같은 삶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마다 다 틀린 거야.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나는 내가 추구하는 삶은 홀가분하고 소박한 삶을 이게 추구한다고. 이 홀가분하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나한테는 한 달에 100만 원만 있으면 돼. 그 이상은 다 잉여야, 잉여. 있어봐야 필요도 없는 거. 근데 그 잉여를 벌겠다고, 잉여의 그 돈을 벌겠다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또는 뭐 가게를 차려서 뭐 치킨집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짓들은 진짜 멍청한 짓이거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하는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돈에 환장을 해서 그 돈을 쫓아다니는 거거든.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거고 그런 추구하는 삶에 필요한 생활비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이거다 라는 딱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그 필요한 돈만큼만 딱 벌고 거기서 멈춰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즐기면 되는 거라고. 바로 오늘 아침처럼 그 화천 산속길로 라이딩을 다녀오는 오늘 아침처럼 그런
그런 삶을 즐기면 되는 거예요. 즐기면. 돈을 벌려고 이게 출근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에 딱 있으니까 나한테 드는 생각이 그거라니까. 이 정도면 됐다. 더 바라면 죄 받겠다. 내가 딱 있어야 할 장소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라고. 그런 감정들이 드는 거고. 이 타인에 대한 문제도 이게 딱 나한테 맞춤옷 같은 삶에서는 이 타인, 그 타인들이 종류가 너무나 많거든. 너무나 다양해. 다 달라. 그러니까 그 타인과 A라는 타인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얻는 것이 있고 또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가 잃는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얻는 것과 잃는 것을 그 양팔 저울에 딱 올려놨을 때 그 저울이 균형이 안 맞으면 그런 타인은 필요 없어. 그런 타인 때문에 내가 사회적 동물이 될 필요는 없다고. 그런 식의 타인과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건 필요 없어. 그건 차라리 외로운 게 더 나아. 근데 이렇게 어떤 타인들은 보면 그 사람과 관계를 내가 딱 맺었을 때 내가 얻는 것과 그 다음에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될 스트레스, 즉 잃는 것이 딱 이렇게 저울에 올려놓으면 이 균형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 균형이. 그런 사람들은 굳이 내가 피할 이유가 없는 거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감내했을 때 얻는 쾌감, 이게 딱 균형이 맞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 사람들하고만 관계를 맺으면 돼. 굳이 그렇게 그런 균형이 맞지 않는 그런 타인과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 그리고 그 타인이라는 게 뭐 가족도 될 수 있다고. 가족은 무조건 그 예외다라는 건 또 안 맞는 것 같아.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친구도 모두 그 타인 속에 들어가는 거지 다. 가족도 만약에 그 양팔 저울에 올려놨을 때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굳이 같이 할 필요가 있나? 그렇게 어거지로 같이 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뭐 둔기로 때려 죽였다는 뉴스가 나오잖아. 자식이 부모를 둔기로 때려서 살해를 했다. 그런 뉴스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잖아. 그렇게 그 균형이 안 맞는 관계라면 그게 부모 자식 관계라 해도 같이 있는 건 오히려 그렇게 서로를 죽이게 되잖아. 근데 그 두 사람이 만약에 멀리 떨어져 살았다면, 그리고 거의 만나지도 않는다면 서로 죽일 이유가 뭐가 있어? 이게 외로움은 악이 아니야. 외로움은 무조건 피해야 할 그런 악이 아니라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외로우면 안 된다. 이따위 천박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그 기성품 옷과 같은 그런 삶이거든. 100, 105, 110. 뭐 선택할 여지도 별로 없어 이게. 왜 그 기성품을 만드는 공장에서는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이렇게 촘촘하게 안 만들어. 촘촘하게 만들어주면 좋잖아. 근데 만들지 않지. 귀찮으니까. 그리고 생산 단가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 넘쳐나는 재고들을 어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 삶을 그렇게 기성품 옷 같은 그런 삶을 선택할 게 아니고 나한테 딱 맞춤 옷 같은 삶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이렇게 기성품 같은 그런 삶을 선택 안 하려면 미디어를 멀리 해야 돼, 미디어를. 그게 문제야, 지금. 지금은 이게 직접 사람과 사람의 만나서 뭔가 이렇게 세뇌가 되고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그냥 TV, 스마트폰, 뭐 영화, 유튜브 이런 동영상들을 통해서 일, 일대 N으로 똑같은 이런 기성품 옷 같은 이런 내용들, 이 천박한 내용들이 세뇌가 되거든. 이 미디어를 멀리 해야 돼. 미디어를 멀리를 하고 내가 나 자신을 자꾸 봐야 돼. 그래야 나한테 맞는 그런 맞춤 옷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 같아. 오늘 이게 화천의 그 산속길을 라이딩 하면서 딱 나한테 맞는 삶이란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